네, 안녕하세요. 일인기 아카데미 장영광입니다. 오늘은 제가 급작스럽게 에어비앤비를 시작했던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뭐 아직 수익이 난 건 아니고요. 지금 시작한 지 한 3일 정도 됐습니다. 원래 사실 저는 파티룸 사업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했습니다. 그래서 파티룸하고 에어비앤비 이거에 대해서 시작하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은 없었는데 이거 할 에너지로 차라리 다른 걸 하자. 사실 이런 마인드가 커서 그동안 안 했던 게 많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했던 계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했습니다. 원래 해야 되는데 뭐 요거 읍니다체 많이 하길래 한번 써봤고요. 그 부동산 하락기에 주택에 대한 다양한 투자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만료가 됐어요. 근데 왜 이게 하게 됐냐면은 요거 사실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여기에 전세가 한 5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추가 대출, 사업자 대출이라고 하죠. 이라고 해서 한 3억 정도를 빌려줘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그 LTV, 뭐 DTI를 통해서 한 3억 정도는 충분히 빌려줍니다. 그럼 이게 1등이죠. 그 등기에서 이게 2등이고. 근데 이제 이 전세입자가 만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재연장하거나 또는 나가거나 새로운 사람 들어오거나. 예전에는 이게 1등, 이게 2등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재연장을 해요. 그럼 이게 그대로 있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이게 밑으로 갑니다. 예. 이게 1등이 되고 이게 2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연장을 가능하면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재연장을 안 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문제없이 들어왔는데 전세 사기 있죠. 최근에 전세 사기 때문에 이 저걸 안 합니다. 이 대출이 있는 집을 최대한 안 들어오려고 해요. 사실 그뭐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세입자 입장에서도 마음이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집주인은 5억을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갚거나 5억을 내줘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 이걸 갚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못 내준다, 못 내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럼 어떻게 되냐? 허그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 이런 주택 보증공사에서 5억을 세입자한테 먼저 줍니다. 그 다음에 집주인한테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죠. 근데 구상권 청구 들어오면은 저는 처음에 되게 좀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했는데 구상권 청구 들어오면 30년 납으로 이게 이자 플러스 원금을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 경매가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구상권 청구할 테니까 너 준비해라 한 다음에 이제 30년 납으로 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에어비앤비를 세팅을 하려다가 이제 기존에도 여기 할까 말까 했다가 이제 전세가 있어서 안 했는데 최근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냥 한번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갑자기 방 예약을 하고 싶다고 누군가 그래가지고 올리자마자 사실 사진도 제대로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들어올까 했는데 12월 말 그리고 지금이 해외에 있는 뭐 많은 분들이 한국의 눈 스키장 한국의 크리스마스를 보려고 옵니다. 특히나 남반구 있죠. 동남아 분들이 한국에 많이 오세요 지금. 근데 서울 건대에 4인 가족이 머물 집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숙소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서울 건대에 4인 가족이 와요. 그러면 호텔이 보통 얼마죠? 시즌에는 10만 원이 넘어요. 그 중간급 호텔도 1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한국 가족 4명이 오면 두 개를 잡습니다 보통. 그럼 20만 원이죠. 네, 20만 원입니다. 만약에 6일 지낸다고 하면은 12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제 거 보세요. 제 거는 지금 9박이죠. 9박에 70만 원입니다. 물론 이거는 그 9박이면 180만 원이네. 70만 원인 이유는 에어비앤비에서 혜택을 줘요 지금 행사를 해서. 그리고 초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되고 이 4인 가족이 같이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부모 가족들끼리 왔으면.
근데 호텔에 있으면 따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호텔에 있을 때 뭐 안 좋은 것도 볼 수 있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부모들이 보통은 에어비앤비를 생각보다 많이 옵니다. 예,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죠. 뭐 있냐 다 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은 고민해 볼게요라고 했던 건데 이 문의가 되게 많이 옵니다. 근데 뭐 제가 왜 카멜론이라고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사진이죠. 8년 전에 제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5년도에 가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뭐 많이 제가 호스트도 돼보고 게스트도 돼보면서 에어비앤비 정말 좋구나. 근데 그때 사업으로는 안 했어요. 그때도 사실 사업으로 해볼까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영어 공부하고 그런데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대, 그다음에 수납장 등등을 구매해가지고 내일 사진 찍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월세 주면 2천에 100만 원입니다. 근데 에어비앤비 하면 20일 기준으로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세금이 뭐 본인 신고하지 않는 이상 아직은 뭐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에어비앤비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내용 좀 찾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